리만의 복수에서 얘기를 못할까 했는데 자기 대화가 생각보다 그냥 스무드하게 흘러와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디퍼런셜 클로즈드 투폼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짧게 경우에 따라 좀 짧게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서브 스터디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그 이제 슬슬 이제 그냥 리말로 관련된 그냥 레퍼런스도 그냥 같이 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스터디 때 단순하게. 그래서 만약에 계산 과제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계산 자체 태스크들 클리어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레퍼런스들 좀 약간 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리만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좀 레퍼런스 애매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는 거니까요. 그냥 구체적인 레퍼런스 그냥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게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제가 6월 1일 날 디스코드에다가 올려드린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일단 공유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호치 바일 디어럼이라는 어떤 정리가 있어서 오늘 요거 증명 얘기했던 거는 아니고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지금 이제 디퍼런셜 클로즈드 폼 얘기하려는 건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얘기하냐. 어떤 그런 지점들을 이제 오늘 분쇄를 좀 하려고 해요. 직관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컴팩트 리만 서피스가 주어져 있고, 컴팩트 리만 서피스 위에서 허미션 매트릭이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어떤 이제 스무드 펑션인데 어떤 이 함수를 접근한 거가 그가 실제로 서피스 인테그랄을 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0이 되면, 그러면 어떤 스무드 펑션이 존재해서 이 보통 그러니까 리만 이제 미분계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걸로 이제 이 매트릭에 의존돼서 라플라시안이 적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U가 F가 되는 그런 U가 존재한다. 라는 정리를 호치 바일 정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실 거냐면 어쩌라는 거냐. 아주 생뚱맞게 얘기 왜 하느냐. 이런 느낌일 거라고 보고요. 괜찮죠?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정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좀 재해석하는 얘기가 오늘 하는 얘기다가 일단 하려는 얘기고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6월 1일자로 리만의 복수해석 탭에 올려놓은 거여가지고 각자 보시면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제가 노트 필요하면 이제 좀 적으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디퍼런셜 원폼, 디퍼런셜 투폼으로서 지금 해나가는 그 과정의 구체화들을 중간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창 이제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괜찮죠? 그랬을 때 디퍼런셜 원폼을 보는 것은 왜 보느냐라고 하면 이제 좀 직관들이 쳐졌다고 생각하는 게 벡터 필드를 디퍼런셜 원폼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동의가 되시죠?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라인 인테그랄을 취했던 것을 디퍼런셜 원폼의 적분으로서 바꿔서 커브를 기준으로 알아듣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이제 큰 장점이에요. 벡터 필드 자체만 놓고 보면 이 U 서브스티션 할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약간 그런. 그래서 그리고 클로즈드 원폼을 보는 것은 왜 보는 거냐면 주는 장점이 있죠. 클로즈드 원폼을 볼 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적히는 것이냐 벡터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가 클로즈드로 캐릭터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혹시 이 말이 바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뭔 말인지 알아먹겠다. 가 오늘 대화의 출발점이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원래는 기존에 벡터 필드의 커브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보았던 대상을 디퍼런셜 원폼의 커브에 대한 적분으로 바꿈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관한 방식이라는 것을 혹시나 미분계 언어를 아시는 분은 텐서리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체인지 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지지하는 게 이제 적분 기준으로는 체인지 오브 이제 디퍼런셜 폼이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클로즈드 이그젝트 폼을 생각하는 이유는 벡터 필드가 주어질 때 그 벡터 필드를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쓸 수 있는 여하를 캐릭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쓰는 경우였으면 루프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캐릭터하기 위해서는 클로즈드라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이그젝트는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로즈드인데 이그젝트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어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아듣겠죠? 와인딩 폼 생각할 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또 중요한 관찰이 내부에 구멍이 없으면 우리가 이 루프를 계속 줄여서 이 원점까지 줄일 거잖아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루프의 적분이랑 이 루프의 적분을 계속 값이 안 바꾸는 거가 위상수학의 용어로는 호모토픽하다고 부르는데, 연속적으로 컬브를 바꾸는 것인데, 그때 사실 개런티가 되는 이유는 그랜의 정리 때문이에요. 컬이 0이기 때문에. 컬이 0이니까 이 내부 인테리어 적분이 0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적분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제가 혹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만약에 이런 애뉼러스 타입을 적분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요 바운더리로 보고 이 내부가 컬로 채워진 거가 그린이 정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근데 컬이 0인 세팅에서 보면 클로즈드 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운더리 적분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를 함의합니다. 알아듣겠나요?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클로즈드 원폼을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의미들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의 대전제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해 보면 돼. 다 알아듣겠는지. 다 직관적으로 전달되나요? 뭔 헛소리 떠들고 있는 건지. 자, 전달이 됐으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는 디퍼런셜 투폼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디퍼런셜 투폼에 대해서 생각하면 원폼은 뭐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직관을 이제 주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중간에 녹여서 얘기하고 있는 라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컴플렉스 넘버 위에서 보려고 하느냐 라는 게 중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넣기 시작해야 되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디퍼런셜 원폼을 기준으로 볼 때, 디퍼런셜 원폼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클로즈드 원폼은 사실은 와인딩 폼이에요. 동의하죠? 이거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하느냐? 이건 뭐 그냥 그런 것이고, 뭐 토로스 기준은 어떻게 적냐? 어차피 파라미터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실 알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그러면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로서 이거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어떤 장치가 없겠냐? 와인딩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ydx 빼기 xd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거의 진짜 정체는 뭐예요? 지분의 1 dg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모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장점. 벡터 필드의 적분이라는 게 사실 좀 골치 아픈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 펑션의 선적분으로 바꿨다라는 게 한 가지 중요한 함이고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FGDG로 형태를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실수 기준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함수의 적분으로 얘기를 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이 함수가 어널리틱 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함수가. 지분의 1이라는 건 대놓고 싱귤러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서클에서 보니까 원점을 안 치니까 그러니까 원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분의 1 디지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누출했었냐 복소수로 바꿈으로써 스칼라르 밸류드 펑션의 라인 인테그럴로 바뀌게 된 점이 있고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적분 대상에 대한 함수들은 소위 말해서 해석적 함수가 사실은 아님에 대한 것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해석이랑도 지지가 돼요. 혹시 복수 해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정리를 말하는지 눈치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이면 적분해가지고 0 나오죠. 루프 적분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리 이름으로 말하면. 이게 코시 적분 정리예요. 아닌가요? 코시 적분 정리가 가르쳐주는 게 해석적 함수 루프에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0 된다. 같은 거라는 게 혹시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린지? 그냥 벡터 필드가 그렇게 그레디언트 벡터로 주어져 있으면 사실 그게 사실 코시 미만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죠. 그게 이그젝트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좀 관계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만 나이브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로 얘기가 보이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게 그 리얼 밸류드 벡터 필드로 봤던 것을 컴플렉스 밸류드로 보게 되니까 그러면 그레디언트 벡터 기준으로 루프 적분해가지고 0이 되는 FTC의 관찰이 그러면 이게 홀물 펑션 기준으로 어널리티 펑션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려면 그게 코시리반 컨디션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증명 부분 정확하게 그림 정리 써가지고 증명하잖아요. 정확하게 같은 다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대화들을 하면서 사실 적지 않게 얻은 게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아, 뭔 개소리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들 직접 경험이 바뀐 점에서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은 중요해요. 직접 경험이 쌓여야지,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부전성이 괜찮나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질문들 더 없으시면 얘기 더 하고요. 다른 분들은 왜 카메라 안 켜시? 다른 분들은 코멘트 없나요? 질문이나 코멘트. 여기까지 다 정말 괜찮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디퍼렌셜 원폼을 보는 것 중에서 이거를 클로즈드 폼으로 보는 것과 저희가 이거를 복소 세팅으로 바꿀 때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으로 바꿔서 볼 때 지분의 1 DG의 적분을 보는 거는 밀접하게 상관이 적어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널리틱 펑션일 때 어널리틱 펑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루프 적분해가지고 0 되는 코시 적분 정리라고 했던 것도
애시당초 우리가 했던 거를 복소로 바꿔서 보는 거 다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증명을 저희가 한 적 없잖아요. 일단 바로 뭔 말인지 다 공감이 갈까요? 당연한. 안 그러면 그 뭔가 이론 자체를 잘못 만든 거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코시 인테그랄 티어럼에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까지 가는 것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코시의 업적을 보면 몇 년, 한 8년인가 걸려요. 맨 처음에 알아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보게 되는 그 것들이지만요.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갑자기 계산이 그냥 아예 머리에 색깔락 해서 그런데 완전 그냥 그 거기서 왔던 투폼에서 그 dx 그 왠지 dy가 z분의 1 dg로 바뀐다는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죠. 라인 바뀌는 그 정보량이. 인테그랄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투폼이 아니라 원폼인데 와인딩 폼의 형태가 y dx 빼기 x d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게 와인딩 폼이고 이거를 만약에 세타로 x분의 y를 탄젠트 세타로 해가지고 세타로 파라미터하자면 이 형태가 정확하게 d 세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D세타에 대해서 하면 이게 와인딩으로 G만큼 이 와인딩 이펙트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X, Y를 G equal X 플러스 IY로 바꿔서 파라미터라이저를 다 하면 이 형태가 정확하게 G분의 1 DG로 바뀐다는 거죠. DX랑 DY를 다시 DG랑 DG 봐가지고 적을 수 있어요. 원폼 내기예요. 투폼 내기가 아니고. 아, 헷갈렸던 게 해소됐습니다. 혹시 그런 지점들 정서적으로 괜찮으세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클로즈드 폼을 생각하는 그 클로즈드 원폼을 생각하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정서 왜 이거가 하필이면 클로즈드 원폼이냐?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왜 디퍼런셜 폼이냐? 왜 지금 클로즈드 컨디션을 생각하느냐?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랑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클로즈드라는 말에 사실 담겨 있는 거는 지분의 1 DG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말이 바로 전달이 될까요? 안 그러면 그냥 이ግ젝 따지면 되잖아요. 그냥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적분하면 루프 적분하면 빵이죠. 그냥 그 얘기. 근데 그거 아닌 경우 생각하겠다라는 말이 지분의 1 디지와 같은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로즈드 원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왜 만들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와인딩 폼이랑 Z분의 1 DZ를 이제 이렇게 맺어주신 건데, 그러면 클로즈 폼을 이제 그 Z분의 1 DZ 상상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클로즈 폼 이렇게 하나 주고, 그러니까 원폼으로서 클로즈 폼을 하나 주고 그 친구를 이제 복수수로 이제 옮기면은 뭐 DZ가 나오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려네. 아, 중요한 질문인데, 음, 그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서브스타디에서 이제 했던 게 이제 CP1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라이즈하고 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 그 이제 C1을 일단은 기준으로 일단은 제일 먼저 볼 때요. C1을 보고 C1에서 그 이제 C1에서 이제 오픈 디스크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지금 지분의 1 디지아 같은 거를 보는 경우는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동의하실 걸로 지분의 1 디지는 루프 적분하면 0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이제 동의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거 XY로 표현하면 그거 문제 되잖아요. 혹시 바로 그러니까 이 영역에 디펜던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겠죠. 지분의 1이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고 복수 해석학에서는 이게 사실 유수 정리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마이너스 1번째 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파워 기준으로. 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CP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P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또 말로 씹으려 볼 텐데 그 동의가 안 되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TDS랑 훈련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있잖아요. 저는 CP연의 코디네이션이 인호모제 코디네이트로 X랑 Y로 표현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X랑 Y가 컴포넌트가 두 개고 알아듣겠죠? 이케이스 클래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X가 0이 아닌 거를 기준으로 쓰면 1과 X분의 Y고 Y가 0이 아닌 거를 기준으로 쓰면 Y분의 X와 1이에요. 알아듣겠나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인호모지니어스 오픈 서브셋으로서 북극적, 남극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말 알아듣겠죠? 뭔 말하는지 서브셋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오버랩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오버랩 제가 실제로는 그냥 D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원점 기준으로 코르디네이트 딴 거를 G를 땄다고 가정했을 때 저 다른 북극점, 남극점을 G를 기준으로 딴다고 하면 북극점을 기준으로 뭘로 바뀐다는 얘기요? G분의 1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제 말 한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인데 코디네이트 표현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포인트, 오버랩에 존재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코디네이트 쓰면 G라고 적히는 게 무한점을 기준으로 적으면 G분의 1로 이펙트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 하는지. 그러면 S2를 C편으로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미분 형식의 제일 만만한 놈이 뭐예요? DG예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를 로컬 코디네이터 따가지고 G를 기준으로 썼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만든 거냐면 DG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컬 디퍼런셜 원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DG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쁜 것처럼 착각하기가 좋아요. 예쁘지 않아요. 왜 안 예쁘냐? G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제가 일부러 헷갈리실까봐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말할게요. 일부러. G분의 1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까봐. 알아듣겠죠? G랑 오메가를 기준으로 하나가 G가 오메가 분의 1로 바뀌는 이 변환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알아듣겠나요? 뭔 소리지? CPU하는 코디네 기준으로. 그러면 DG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D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오메가 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두 개는 오버랩에서 같아야만 돼요. 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D 오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분모를 버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홀로모픽 원폼이 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기준으로 분모가 없었으면 나머지 기준으로 반드시 분모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펙트 때문에 S2에서는 전체에서 어널리틱이 되도록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지난번에 다른 방식으로 봤죠. 한쪽에서 이그젝트고 다시 이그젝트, 그러니까 클로즈드 원폼 두 개만 합칠 수 있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그젝트로서.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관찰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한 말 전달될까요? 그래서 지금 원법 레벨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긴 새로운 관점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고전적인 의미에서 다변수 비접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뭐요? 하면서 보는 가운데 지금 복소적으로 바꾸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조금 있죠. 지금 원래 우리가 보았던 여기서 정의해야 되는 거랑 여기서 정의해야 되는 이 익스텐션 했던 이 관점도 G로 바꾸게 되면 G랑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말할게요. G분의 1이라고 말하고 헷갈리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러면 이거 뭔가 분모가 영향을 끼치고 알아듣겠나요? 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S2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 재밌는 거는 토러스에서는 이 문제가 안 생겨요. 토러스도 오픈 서브셋들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왜 이거 하나로 못 덮냐 이 질문도 그 김승현 선생님께서 나오던데 당연한 게 S2랑 토러스는 컴팩트잖아요. 반면에 R2는 컴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못 덮어요.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DG라고 하는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볼 때, 근데 말을 정확하게 할게요. S2를 기준으로는 원점을 G라고 쓸 때, DG는 어널리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널리틱 디퍼런셜 원폼, 홀 원폼 디퍼런셜 원폼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오메가 분의 1로 바뀌는 이펙트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단어로 쓰면, 메로몰픽 원폼이 되는 것까지만 보장이 되어져요. 이 얘기는 우리가 원래 지분의 1 DG를 적분하는 약간 그런 거랑 다 어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토러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토러스는 C1에서 쿼션트를 취해서 만드는 공간이에요. 알아듣겠죠? C1에서 G2 쿼션트를 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래서 C1 전체가 글로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해도 돼요. 서젝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G를 기준으로 DG를 토러스에다가 줄 수가 있겠죠. 알아듣겠죠? 이 DG는 S2의 DG랑은 다른 거예요. S2의 DG는 한 점을 기준으로 로컬 코디네이트로 G를 따서 DG를 쓴다는 뜻이고, 토러스를 기준으로는 뭐 정확한 단어는 유니버설 커버링, C1을 유니버설 커버링으로 주고 혹은 평면에서 그 레티스 쿼션트 하기 전에 그 평면을 기준으로 그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어사인해도 된단 말이에요. 로컬하게 똑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DG를 쓰면 이거는 그런 방금 했던 S2에서의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 디파인이 되는 원법이 나와요. 어떤 센스에서 원법이냐면 홀로모픽 원법이고 이게 보통 일립스 커브에서 부르는 캐노니컬 원법의 정체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정체. 이게 두 개가 이펙트가 달라져요. 왜 다르냐? 실제 형태가 이건 팩트 정도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DG의 진짜 형태는 y분의 dx인데 이 y가 루트 4x상승 빼기 ax 빼기 b여서 그래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체인지에서도 이 지금 이펙트 때문에 dx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모가 있어가지고 루트 4x제곱 빼기 ax 빼기 b 이것 때문에 같이 바뀌어가지고 그 분모에서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 저희가 나중에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이 적어도 어떤 지금 대수적인 사이드에 관심 있는 질문들 어떤 거에서 관심이 약간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그래도 언급은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미분 형식에 대한 언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 폼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물론 정의 중요하죠. 뭐 커널에 들어가고 이미지에 들어가고 뭐 맞는데 이게 왜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오브젝트들을 확보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확보가 됐다고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지금 확보가 돼서 생각하는 클로즈드 원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는 와인딩 포뮬을 담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릇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그젝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게 되게 다르다는 게 이그젝트 폼들의 모임이 클로즈드 폼의 서브스페이스로 들어간다는 말로 추상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지금 할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이게 원폼 레벨에서는 여러분들께 와닿았다라고 지금부터 상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매치가 됐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냥 오케이라고 보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컴플렉스 넘버로 옮기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죠. 아, 야, G분의 1 D지? Dg라고 S2에서 봤던 것도 실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D 오메가? 아, 이거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이제 복수 해석에서의 코시 인테그랄 티어럼에 이런 걸 먹일 수 있는 세팅이 아니다. 약간 그런 걸 오히려 S2를 적용을 해보면 볼 수가 있다는 거.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와인딩 폼도 그런 거를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관찰이지만 이거 뭔가 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던 관찰이랑도 상관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의 포인트 있으면 듣고요. 투폼 얘기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 DG라는 애를 뭐 북극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프로젝션한 그 맵을 생각을 했을 때 DG로 잡았을 때 그 남극점에서 잡은 오메가로 그 한 그 맵에서도 똑같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D 오메가 분의 1이 나오는 이펙트 때문에 그 홀로몰프 픽이 잘 안 네, 된다고 이해. 불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남극점까지가 아니라 이 오버랩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장점은 두 가지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 벡터 필드의 인테그랄보다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의 적분을 여러 개를 해서 쉬울 수가 있죠. 하나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딩 폼이 가르쳐주는 건 실제로 복수 적분의 핵심이 레지드 정이라는 거예요. 지분의 1 dg의 적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번째 파워에 대한 적분을 봐야 된다는 의미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복수 해석을 그렇게 정확하게 배우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1번째일 때만 FTC가 적용이 안 되고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가 아닌 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적분하면 나머지 G의 n승 중에서 n이 마이너스 1인 것 빼고는 다 엔티데리베이티브가 복소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스칼라 밸류 펑션으로서 그래서 마이너스 1번째만 보면 된다는 게 레지드 정의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포를 다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 그 얘기는 똑같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애시당초 그 어떤 어널리틱 펑션만 접근했던 게 아니에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포인트. 자, 그 세 가지를 그 매칭을 좀 시키고 갑니다. 이 시점에서. 벡터 필드라고 하는 대상, 리얼 기준으로. 그 얘기는 컴플렉스 기준으로는 스칼라 밸류 펑션으로 정보량을 옮기고 싶은 겁니다. 와닿을까요? 그래서 실미적분학 기준으로는 벡터 필드였던 대상이 복소 해석의 기준에서는 지금 뭘로 바뀌는 거냐면 어쨌거나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라는 걸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싶은 게 보통 홀로몰프 펑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고요.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보통 말하는. 그리고 메로몰프 펑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몇 점에서 싱글러리티를 가져도 되는. 물론 그 점에서만 해도 되는. 어떤 이제 그 디스크리트 해가지고 거기서는 적어도 문제가 있어도 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인데 대수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홀로몰픽 혹은 어널리티라고 부르는 거가 폴리노미알 링의 원소라고 보시면 얼추 맞아요. 자, 그거의 어떤 그 컴플리션 하는 링으로서. 그리고 메로몰픽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정확하게 뭐냐면 그 링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혹시 대수적인 용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폴리노미알 링이 있으면 거기서 펑션 필드 만드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정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적분학에서 벡터 필드를 가지고 보았던 것들이 대수적으로 하나는 폴리노미알 링의 원소 혹은 그 녀석의 제로에서 로컬라이제이션. 그렇게 연결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 알아듣겠나요? 뭔 소린지? 그래서 이때까지 폴리노미얼 링에서 분모 분자, 그냥 유리함수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그게 사실, 근데 지금 CP1 세팅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CP1에서 확장해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토로스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서브 스타디 하라 그 말 아니고요. 그 토로스에서 에스트로 가는 매핑을 준 다음에 그 어떤 이 인볼루전을 줘가지고 거기서 갈라 빌드 익스텐션 해가지고 만드는 거가 다 사실은 순전히 복수해석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작업 자체가요. 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해소가 안 되시면 디스코드에 저한테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대수적인 정보가 뭐냐? 약간 그렇게 혹은 반대. 그러니까 이게 다 왔다 갔다가 되는 정보량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C of X라는 폴리노미얼 링을 생각한 다음에 C of X에서 그 녀석의 펑션 필드를 본다고 하면 이 펑션 필드의 제너레이터는 X예요. 왜냐면 펑션 필드는 필드인데 정의상 그럼 X랑 X분의 1이 있으면 그걸로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 토로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리프트 커브라고 할게요. 그 일리프트 커브 오버 C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의 펑션 필드 를 생각하면 그 녀석은 제너레이터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갈로아 필드 익스텐션이 디그리가 2예요. 실제로.
그럼 그 녀석이 뭘로 익스텐션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실제 컬러 익스텐션을 하고 그래서 바이어스의 P랑 바이어스의 P 펑션의 데리버티브 P 프라임 이걸로 만들어야 되고 자코비 세타 펑션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데이터들은 어널리틱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알제브릭 데이터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되는 그 라인에 대한 이해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벡터 필드 레벨에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즉 대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작업들은 사실 이 벡터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원형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혹시 말이 전달이 충분히 될까요? 자, 그 디퍼렌셜 투폼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디퍼렌셜 투폼은 잠깐 제가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 그 원폼 오늘 얘기는 더 안 하려고요. 투폼 얘기 오늘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이거 제가 왜 보라고 할까요? 너무 생뚱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컴팩트 루먼 서비스죠. 그러니까 엑스트랑 토로스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팩트 루먼 서비스를 주고 허미션 매트릭을 준대. 허미션 매트릭을 줬다는 건 각점의 타겟 스페이스에서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드럽게 바뀌는. 그랬을 때 적분에서 0이 되는 임의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걸 보통 이제 푸아송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라플라시안 오브 U가 F가 되어지는 U가 언제나 스무트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생뚱맞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약간 뭐여 싶을. 그 오메가가 매트릭이라는 게 저것도 폼인 건가요? 그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인데, 칭찬해드려요. 자, 오늘 좀 어쨌든 사실 그냥 귀찮아서 안 할까 하다가 주전 선생님이 찡찡거리시길래, 뭐, 그럼 하자.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보여드려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음, 안 되냐. 자, 지금 너무너무 타당한 그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녀석은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라는 이 녀석은 실제 어떻게 적용하면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게 그 DG 웨지 DG 바로 적혀서 디퍼런셜 투 폼이에요. 디퍼런셜 투 폼이고 그리고 이게 리얼 폼이라 가지고 이게 허미션 컨디션이면 이거가 되어야 돼서 이 조건을 위해서는 i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쓸게요. i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보통 리마니안 매트리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게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에요. G랑 G바를 받아주는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이거가 허미션 매트릭의 형태이고요. 괜찮나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좀 할게요. 조금. 이게 왜냐하면 리얼 기준으로 2D니까 컴플렉스 기준으로 1D가 나와야 되잖아요. 괜찮나요? 1D여야 되니까 각 점마다 이게 결국엔 이너 프로덕트 이펙트가 스칼라로서 양수에 대해서 뻥튀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거 받취해줘야 되고 이거 받취해야 되고 이거 받취해야 되잖아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G는 리얼 포지티브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놈은 dg 바 웨지 dg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나오는 게. 괜찮죠? 그러면 아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뒤집으면 마이너스 사인을 다시 뒤집으시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같아지는 그런 녀석이. 이게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의 생김새. 그리고 리얼 원원 폼 보통 이런 식으로 불러요. 원원이라고 하는 건 얘는 바가 없고 얘는 바가 있고 보통 리얼 원원 이 정도로 부르겠고요. 자, 혹시 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층위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거 얘기하느냐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얘는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이거를 컴플렉스 라플라시안으로 보는 거에서 이게 그 함수로 보는 건데 함수로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어차피 설득하려는 게 이 라인이어가지고 좀 적을게요. 이게 어떻게 적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면 이게 그 G 인버스가 붙는 그 이펙트가 이렇게 기여가 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오늘 이제 특보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그 말 오늘 납득 같다고 생각해요.
원폼을 컴플렉시파이드해서 보니까 스칼라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보는 거에서 이게 어널리틱이냐, 홀로몰픽이냐, 메로몰픽이냐 이런 걸로 갈린다. 이거 괜찮죠? 대충 직관적으로 벡터 필드랑 연결이 되는 선이라고 보면 투폼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게 그러면 이것도 컴플렉시파이를 할 때 어떤 점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타당할 수가 있잖아요. 한 가지 봐야 되는 투폼에 대한 중요한 관찰 중에서 그러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냐면 파셜 D 더하기 파셜 D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지금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DG라고 혹시 이 표현 와닿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혹시 와닿을까요? 뭔 기호인지? 아닌가요? DF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얘를 만약에 이게 그 여러 가지 베리어블이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거죠. 여기서 이제 매치는 안 써도 되고. 이 뜻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그 컴플렉스 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썼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i 더하기 iyi를 gi로 적고 이렇게 적고 그럼 여기서 dxi를 이렇게 지금 써준 거가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도로 쓸 수 있으니까 dxi 빼기 이거 다 당연히 알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x1부터 뭐 예를 들어 xn, y1부터 yn으로 적혀 있었던 요거를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가지고 g1부터 gn이라고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써야지 독립변수를 다 넣는 이펙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쓸 때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는 말이 와닿을까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거를 이제 쓰면 그냥 표기를 앱스트랙션을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 표현에서 지금 눈여겨볼 표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요 표현의 뜻인데 이거 다시 좀 복습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좀 헷갈리기가 좋냐면 오히려 지금 분모는 오히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에서 이 분모가 뭐냐면 I, G, DG, 웨지, DG 바니까 이게 오메가 커미션 매트릭의 형태 디퍼런셜 그러니까 원원법이다 투폼이에요. 오케이고 얘도 이제 오케이잖아요. 얘까지 오케이인데 지금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본다는 거는 그럼 어떤 뜻이냐면 디바 U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파셜 디바만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실제 뜻이 물론 여기서 지금 원디 버전이니까 원디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이 얘로 끝나겠죠. 원디니까. 컴플렉스 원디니까. 알아듣겠죠? 멀티디면 그거에 맞게 그냥 붙여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취해주면. 이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계산 저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 들어가는 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지금 얘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 DG를 붙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붙는 거라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뜻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그냥 컴플렉스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썼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뜻이 되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저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형태가 이 컴플렉스 해시아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지금 1D고 요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굳이 계산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디퍼런셜 투폼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나요? 두 번 취했으니까요. 그 파셜 D 바를 두 번 취했으니까 디퍼런셜 투폼이고 얘도 디퍼런셜 투폼이에요. 태생 보이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퍼런셜 투폼끼리 있으니까 어떤 코디네이트더라도 그리고 좀 이게 서피스 세팅인 것 때문에 어떤 코디네이트더라도 얘가 두 개가 공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부모 분자에서는요. 만약에 코디네이트 DG 웨지 DG바가 아니라 XY를 써도 DX 웨지 DY, DX 웨지 Y 이런 것들은 부모 분자에 똑같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사라져요. 언제나. 지바를 써서는 아니고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G랑 지바를 쓰면 이렇게 나와서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얘도 죽죠. 얘도 죽으니까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남냐면 남는 게 그냥 얘예요. 단순히.
그거를 뭘로 나눈 거냐면 얘로 나누는 이펙트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라플라시안, 허미션 매트릭이 만드는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도 되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하시는 분들은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 그냥 표준적인 라플라시안이다. 리마니안 매트릭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예, 질문 주시면 듣겠고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폼에서 나눗셈 연산을 본 적이 없어서 저게 실질적으로 그 나누기 연산 아니에요. 멀티플리케이션의 나누기 인버스를 연산이 얘기를 아니라 하는. 이게 뭘 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이렇게 있을 때 르벡 메저를 기준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우시안 덴시티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얘네 두 개는 사실은 메저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펑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볼륨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눈 거에 대한 덴시티가 함수라는 의미지 폼들을 나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폼들은 아, 디비전을 못해요. 폼들의 모임은 벡터 스페이스들이에요.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그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웨지를 해가지고 알제브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곱셈까지만 허용이 되지 그게 디비전이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게 서피스라는 디멘전을 기준으로 탑폼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일반적으로 못해요.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 정체는 사실 라도니코딘 데리버티브예요, 전부. 어쨌거나. 여기까지 근데 전달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해소를 해드리고 싶었던 라인이 일단은 오메가는 저렇게 적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으면 이제 제 노트들을 다 각자 보시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호치바의 정리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스테이트먼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수를 줬어요. F를 주는데 제가 황후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제가 계속 쓸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계속 할게요. 각자 제 노트 보시면서 보십시오. 뭔 말인지 뭔지 다 보고 계시죠? 노트 보시면서 비교하십시오. F라는 스무드 펑션을 줬는데 뭐 하냐면 그거를 오메가라고 하는 뭐 디퍼런셜 투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피스 인테그랄이라는 게 말이 되죠. 알아듣겠죠? 서피스 인테그랄을 취해가지고 그게 0이 되는 F라고 가정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케일링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컴팩트 셋에서의 적분이니까 값이 언제나 파이나이트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스케일링 해가지고 0으로 맞추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어떤 파이나이트인 거는 보장이 돼요. 말이 혹시 이해가나요? 왜냐하면 컴팩트 영역에서 스무스 펑션을 적분하는 거니까 민맥스가 있단 말이에요. 함수 자체가. 컴팩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파이나이트 밸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함수를 제종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적당히 C 틸다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얘가 0덱에 맞추는 폴섬 C 틸다가 당연히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이 말 혹시 납득이 갈까요? 왜냐하면 이건 뭐랑 그냥 같은 거냐면 단순히 얘랑 같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이놈은 그냥 볼륨이라 가지고 얘는 파이넷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C 틸다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치바의 정리는 저 컴팩트 세팅 때문에 사실 저 적분이 0 되는 건 스케일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가정이에요.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컴팩트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 하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뜯어보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 뭐를 가르치냐면 그러면 요 세팅에서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U가 존재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가 F가 되는 U가 존재한다. 이게 호치바의 정리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본 선언대로 해주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이 오메가는 I, G, DG, 웨지, DG 바. 그래서 이거 이제 얘는 어떤 함수냐면 M에서 파지티브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파지티브 데피니 컨디션이 지금 스칼라 밸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는 같이 이제 의미할 거거든요. 의미 말고 스테이트먼트가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호치바이에 비하면 스테이트먼트. 그냥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와닿는 거 말고. 저는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에서 지금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이해가 가냐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게 안 와닿나요? 네, 좀, 이해가냐라는 게 지금 의미가 와닿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논리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냐가 질문. 어, 네, 일단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요?
이거 지금 일단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디퍼런셜 투폼의 정보 전체여서 그래. 이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네, 제가 뭐 지금 나온 얘기는 잘 못 따라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실수해서 라플라시안의 성격을 가지고 와서 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네. 해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로서 뜨는 애들로 그 어떤 그레디언트 벡터가 의 플럭스를 보는 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그냥 가지고 봐도 될까요? 어, 아니, 질문 안 그런데, 이렇게 갑시다. 필요 없고, 이렇게 갑시다. 얘 주고요. 얘를 줍시다. 세팅 두 개. 차포 다 떼고 이러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뭐를 주냐면, choose 어떤 뭐를 줄 거냐면, S2에서 파지티브로 가는 스무드 펑션 하나 줄게요. 이거 괜찮나요? 그냥 밸류가 다 양수인 함수 주겠다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거 주겠다. 얘도 반복. 그러니까 n입니다. n이 똑같이.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f를 하나 데리고 올 건데 얘는 리얼 밸류 펑션. 얘를 데리고 올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데리고 올 거냐면 여기서 적분을 한 게 0 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호가 불편하시면 어떤 볼륨 이렇게 쓰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얘가 0 돼요. 일단 이러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피스에서 지금 적분도 참고로 님들 계산 과제입니다. 지금 글로 가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서피스 인테그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진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 서비스 인테그럴 하는 거 전제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let f 얘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t2에서 이 자연스러운 볼륨에서 적분한 거가 0대에 준다. 이렇게. 호치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then 사실은 정확한 상황은요. 유니크 이즈에서 쓰고요. 정확한 상황은. there exist. 그래서 이제 U가 존재해서 이 조건 빠지면 유니크니스가 빠집니다. 참고로 그냥 그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기짓을 보장하는 거여서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존재해서 뭐가 보장이 되냐면 그 지금 이제 김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버전 그냥 유저 라플라시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를 컴플렉시파이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죠? DG를 기준으로 보면 DG, DG바 이렇게 적힌다. 이 U가 되는 게 이게 뭐랑 일치가 되냐면 F가 되는 게 아니라 F 곱하기 G가 된다. 이렇게 이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그냥 이 G를 그냥 1로 잡아도 되고요. 네, 그게 편하시죠. 근데 사실 그건 오히려 좀 제약적인 경우에 그게 유클리디안 라플라시안 잡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고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then there exists 일단 U are such that 이놈이 혹은 이제 이놈이 F 곱하기 G가 된다. 그렇게 되는 U가 존재한다. 선언은 그거예요. 이러면 괜찮나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추상에서 말하면처럼 프레임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힌다. 자, 일단은 의미 말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푸아송 이퀘이션 풀겠다. 그냥 그거예요. 어쩌라고 말고요. 어쩌라고는 이제 얘기할 거고. 다 어쩌라고만 있나요? 지금 다 괜찮나요? 나머지? 그냥 네. 약간 잠재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식을 보시면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형식이 먼저 얘를 주면 우변을 먼저 주면 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
어쩌라는 걸까요? 이제 그러면 다 이해는 하셨다고 보고 스테이트먼트를요. 그리고 이게 S2나 토러스뿐만 아니라 임의의 컴팩트 리만 서비스에서 주너스가 잘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임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선언 자체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즈니스랑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세팅이, 제가 지금 선언 다 이제 이해가시죠? 지금 호치바에 이렇게 뭐 약간 이제 포스터 인케이션 풀 수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려는 게 어쩌라고? 왜 지금 우리가 디퍼런셜 투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굳이 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제 원법은 좀 이제 좀 알겠다 느낌이고요. 자, 그럼 하나씩 추적을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요, 원폼에서 뭐냐면 적분 값을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와인딩 폼을 가지고 보는 건 실제로 루프 인테그랄을 하려고 한 거예요. 루프 인테그랄 해야 되니까 체인지업 배열에 의존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분한 거의 의미를 따라 가지고 포텐셜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퍼런셜 폼을 도입하는 그 큰 욕망은, 가장 큰 욕망은 적분을 핸들하기 위해서요. 원폼이냐 투폼이냐는 그중에서 각자의 경우인 것이고, 우리는 원폼의 경우를 봤던 것이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투폼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적분을 핸들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예, 이 정서가 좀 동의가 될까요? 뭔 소리인지? 투폼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폼을 보는 것도 적분을 보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폼이라는 게 좀 불편한 건 맷지도 들어오고 그런 포인트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정확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섞을 거냐면, 지금 세팅이 리얼 2D인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리얼 2D이기 때문에 더 이상 D를 취하는 게 불가능해요. 디퍼런셜 3폼이 되는 순간 0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독립이 아닌 변수가 반드시 웨지 안에 섞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2D니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변수가 두 개면 dx 웨지 dx, dx 웨지 dy, dy 웨지 dx, 아니 dy 웨지 dy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번 똑같은 거 섞으면 우리가 웨지 프로덕트의 성질상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D니까 dx 웨지 dy 타입밖에 못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D면 ND에 맞게 확장해줘야 돼요. 말이 혹시 알아듣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D인 이유 때문에, 2D인 이유 때문에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한 번 더 취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어떤 얘기냐? 한 번 더 취하면 무조건 빵이에요. 이 말 알았겠네요? 일반적으로 n 디멘전이 있으면 거기서 그 디퍼런셜 n 폼이 있으면 n 플러스 1 폼부터는 반드시 뭐예요? 0일 수밖에 없어요. 웨지에서 똑같은 성분이 섞이는 순간 0이라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직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인지? 그러면 서피스 기준으로 리얼 서피스, 우리가 아는 그 이제 미분 형식, 이제 그 미적분학으로 가는 얘기에서는 그 서피스 인테그랄을 취해주는 거에서 디퍼런셜 투폼을 기준으로 접근한다. 이거 서브 스터디 공부할 거리 맞죠? 서피스 인테그랄 해보아야 되잖아요.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원래는 아시는 건 벡터 필드에다 노멀 디렉션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디퍼런셜 투폼으로 다시 리얼라이즈 하는 거 여러분 하셔야 되는 과제 맞죠? 그렇다고 칠게요. 그 어쨌거나 디퍼런셜 투폼에 대해서 dx 웨지 dy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뭐랑 결국 대응이 되냐면, 이거를 dg로 바꾸면, dx랑 dy를 dg랑 dg 바로 바꾸면 뭐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타입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dg 웨지 dg랑 dg 웨지 dg 바랑 dg 바 웨지 dg 바랑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인 이펙트고.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dg 웨지 dg랑 dg 바 웨지 dg 바는 뒤져야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dg 웨지 dg 바밖에 못 남아요. 알아듣겠나요?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아마 곱하기 4인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 곱하기 dx 웨지 dy가 dg 웨지 dg 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왔다 갔다가 될 거예요.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그래서 이제 g를 x 더하기 iy로 쓴 다음에 그냥 적어보면 왔다 갔다가 될 거라는 얘기.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이게 세팅이 서피스 세팅이기 때문에, 리얼 2D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디퍼런셜 2폼을 접근한다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얼 코드에 쓰면 dx 웨지 dy에다가 함수 하나 곱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거나, dg 웨지 dg 바에다가 역시 g랑 g바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접근하는 거거나, 실제로 서피스 인테그랄을 한다라는 건 그런 센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전달해. 여러분이 그냥 아는 함수 면에서 접근한다,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 경험을 하시길 원하고.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는 전제에서 다 와닿았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디퍼런셜, 그러니까 아직 클로즈드 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층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원폼을 어떻게 했냐면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이거 와닿죠?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을 디퍼런셜 원폼으로 바꿨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끌어들였냐면 루프를 끌어들였어요. 루프를 끌어들이니까 클로즈드 폼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이그젝트. 다 뭔 말인지 다 와닿았죠? 뭔 소린지? 그러면 적분을 다룬데 그 루프를 다뤘던 그 루프가 이제 리얼 2D인 걸로 서비스로 이제 그걸 바꿔서 봐야 돼요. 루프에서 보는 건 원본 적분하는 걸로밖에 못 보니까요. 알아듣겠죠? 그럼 이제 적분 영역이 이제 2디멘전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뀌고요. 그리고 적분하는 그 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타입이 dx 웨지 dy거나 dg 웨지 dg 바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거 앞에 붙어있는 함수를 뭘로 조정할지에 대한 문제. 단순히.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거기까지 지금 와닿았다고 하는 가운데 오늘 뭐 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호치바이 정리 와닿고 끝이에요.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테그랄 해봐야 되겠구나. 요거가 사실 하려는 진짜 얘기. 자, 다시 한번 환궁을 하면. 다시. 아주 붙여가지고 올릴게요. 자, 원폼을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가 디퍼런셜 원폼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드를 얘기해. 정확하게 이그젝트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일반화해서 이그젝트를 생각하는 거에 유의미한 클래스로서 와인딩 폼을 생각했던 것이죠. 알아듣겠죠? 그러면 디퍼런셜 투 폼을 생각할 때에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클로즈드랑 이그젝트에 대한 질문을 적어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미 한 말에 자 답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임의의 디퍼런셜 투 폼을 봅시다. 서피스에서 이거 반드시 뭐예요? D를 취해주면요. 반드시 뭐가 돼요? 3폼이 돼요. 당연한 말이죠. 3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즉, 지금 서피스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우리가 디퍼런셜 원폼을 뽑았으면 그때는 우리가 그 이제 커브를 루프로 바꾸는 그 작업 때문에 구분을 했던 거예요. 디퍼런셜 원폼,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 폼 알아듣겠죠? 디퍼런셜 투 폼이라는 말을 한 시점에서 사실은 일반성 그 자유도가 없어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한 말 다 알아듣고 있어서 생각합니다. 반드시 봅니까? 클로즈드 폼. 반드시 클로즈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약간 빡치는 영수를. 뭐, 서피스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D에서는 좀 주의해야 돼요. ND에서는 N폼이 클로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얘기. 그 다음을 못 가니까.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얘는 자유도가 애시당초 없어요. 그리고 얘는 컴팩트도 사실 이 시점에는 필요 없죠. 그냥 한 번 더 DB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그것만 필요한 팩트인 거죠. 로컬하게. 로컬하게 다 0이면 다 빵이니까.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differential to form을 적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정확한 워딩은 어떤 얘기예요? closed differential to form을 적분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이게 원폼이랑 이제 비교가 되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여기서 그래 중요한 감정은 서피스 인테그랄 중요하죠? 해보는 거? 혹시 동의가 될까요? 뭔 소리지? 지금 그 숙련도가 다르게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걸 진짜 해보는 게 티디어스하게 느껴지시면 중요합니다. 좀 투덜거리실 수는 있지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피스 전체에서 접근하는 거는 실제로 언제나 뭐를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클로즈드 투 폼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납득이 갔죠? 논리적으로. 필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질문 던져야 돼요? 이게 뭐다? 그 F 블라블라 뭐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네, 원폼이랑 비교하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디퍼런셜 원폼의 적분 만들고 루프를 가지고 이그젝트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드를 만들어서 클로즈드랑 이그젝트 관계를 따졌죠. 이제 말 다 알아들으셨죠? 뭔 소린지? 자, 그래서 이걸 투폼으로 옮겼으니까 원래 루프 적분이라고 했던 게 이제 서피스 세팅 때문에 정확히 클로즈드 투 매니폴드의 그 성질 때문에 자유도가 없어요. 이제 이 적분 영역은 못 바꿔요. 현재는. 알아듣겠죠? 바꿀 거면 적분 영역 자체를 다르게 바꾸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전체를 구간으로 택하는 순간 그러니까 투폼은 클로즈 투폼밖에 없어요. 필연.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돼요? 언제 익젝트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원폼에서 했던 질문이 그거니까 적어도 그 질문들을 그대로 옮기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혹시 답을 아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답의 정체는? 그 노트에 쓰신 거 세팅이 된 그, 답 물어봤습니다.
네, 김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긴 한데 항상 그러니까 클로즈드면 다? 아니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였어요. 네, 답이에요. 사실은 이그젝트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왜 되느냐? 호치바이 정리 때문에. 그래서 저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가 왜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컴플렉스 넘버로 바꾸는 게 여기서도 어떻게 강력하게 기여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팩트로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작업은 그 숙제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서피스 인테그랄 계산. 괜찮죠? 중요하죠? 좀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 아니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걸 거라서 그래요. 알아듣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오히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계산들 하고 그냥 서브스에 빨리 치우셔도 돼요. 하나라도 매주 그냥 해보면 좋게요. 직접 경험. 뭔 말인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재미가 없거나 하면 알려줘요. 그것도 중요해요. 재밌게 해야지. 모든 의미에서. 그건 제가 좀 설계를 해줘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 클로즈드 투 폼은 사실은 언제나 이그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드람 코모로지의 랭귀지로 옮기면. 그래서 얘는 커널이랑 이미지가 같아야 돼서. 그래서 디멘전이 언제나 1이에요. 그래서 세컨드 드럼 코몰로지는 컴팩트 루만 서피스에서 언제나 1이에요. 오버 C에서. 오버 C에서 1이라고 했죠. 오버 C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군. 오버 R에서도 1이고요. 오버 G에서도 1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관찰이 진짜 왜 그러면 여기서 수학자분들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좋다. C에서 관찰해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 오케이다. 커널가 이 어떤 이 클로즈드가 이그젝트가 됐다라는 거를 코츠바이 정리해서 보였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뭐 리얼 코에피션트 봐. 좋아.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리얼 코에피션트 내가 바꿔줄게. 뭐 비슷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G까지는 바꿀 수가 있냐? 누군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코어뮬러지를 따를 때, 이제 당연히 주의해야 돼요. 이 지금 코에피션트를, 디퍼런셜 폼의 코에피션트를 컴플렉스로 잡느냐, 리얼로 잡느냐, G로 잡느냐. G로 잡는 게 되는 이유는 가우스 번외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유식한 단어로는 인테그랄 코어뮬러지 클래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가우스 번외 정리가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제가 오늘 팩트로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는 C에서 R에서 G로 가는 것들 다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R에서 G로 넘어가는 건 주의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코어몰로즈나 호몰로즈 할 때 엑스트나 토르가 사실은 등장을 해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은 나중에 리만 로그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따라오시면 더 얘기들 산으로 보내는 얘기들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네, 김한 선생님. 제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 2에서 이제 가우스 곡률 같은 거를 접근을 하면 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그젝트면 빵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포인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펀더멘털 티어럼으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얘는 서피스 인테그랄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거 스톡스 티어럼 기준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 보는 지점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거는 숙제. 가우스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적분해 가지고 0 아니잖아요. 정수잖아요. 좀 약간 비슷한 느낌 받을까요? 우리가 와인딩 폼 했던 거랑 뭔가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제 관찰 소재들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 공유가 되기를 바라고 해볼게요. 제발 되라. 잘릴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이런. 이대로 끊으면 왠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 혹시 쓰시는 거면 화이트보드로 공유해보는 것도. 네,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마우스를 사실 제가 안 쓰고 이제
그 패드를 써가지고 제가 이게 그 원래도 그 잘 못 쓰는데 잘 안 돼요. 아, 그 에라이 패드로 써야 되나 싶은데 잠시 그 화이트보드로 써야 되는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화이트보드로 그럼 한번 써볼게요. 그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호치바이 정리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스테이트먼트가 인테그랄이 있고 지금 이게 제 마우스 없어가지고 양해 좀 해주세요. 그 M이라고 하는 거는 투 디멘셔널 스피어거나 그 토러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컴팩트 서피스를 유치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잘 한번 의미를 다시 해보시면 그 제가 이거를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equal 제로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벌피라고 쓴 거가, 자, 오브젝트로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게 디퍼런셜 투폼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적분이라는 거는 물론 함수 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스칼라밸리 펑션 볼 수 있으니 실제로는 그 뒤에 dx 웨지 dy가 붙어 있다고 보셔도 되고 dg 웨지 dg 바가 붙어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뭔 소리인지? 그러면 아까 제가 적어드린 노트를 기준으로 보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공유를 이제 올려드리고 볼게요. 아까 함수 적분했을 때 0 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형태가?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 조건이 실제로 함수에다가 디퍼런셜 투폼 붙여서 적분했다는 컨디션이랑 같은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요. 혹시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게 FD 볼륨 0인 거가 벌비로 지금 이렇게 쓴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함수 곱하기 D 볼륨 이런 형태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DV라고 쓴 게 여기가 만약에 그 이제 DX 웨치 DY로 쓰시면 여기가 DX 여기 웨치 DY 이거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뭐를 쓸 수가 있냐면 호치바이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걸 할 때는 이미 G는 선언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호치바이 정리가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함수를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함수를 찾아서 뭐를 만족하냐면 여기서 dd 바가 이렇게 쓰면 이 형식이 투폼으로 쓴 겁니다. 혹시 납득이 갈까요? 투폼으로 쓴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지게 되는? 이게 뭐랑 같은? 벌피랑 같은. 이게 사실 호치바이 정리를 그대로 쓴 겁니다. 투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투폼끼리 나눠주면 스칼라 밸류 아까 그 포화성 이퀘이션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정확하게.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미분기화적인 설명을 일부러 뺍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봐서 투폼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벌피의 적분값이 0이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투폼이 있으면 일반적 디퍼런셜 투폼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클로즈드 투폼이에요. 전달되나요? 여기서 지금 차이는 이 컨스턴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0이라고 주는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D 오브 원 폼이 얘라는 거를 보이면 이게 이그젝트라는 결론이 나오고 끝나죠. 전달이 될까요? 지금 아직 그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파셜 D 바에다가 U를 먹인 게 벌피가 되는 U 스무스 펑션 U가 있다라는 듯이 우리가 이걸 이그젝트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그젝트 원폼 H가 존재하여 원폼에다가 익스테리어 대로를 취한 거가 벌피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뭔 소리인지? 이거 왜 있죠? 혹시 제가 지금 적은 거에 답이 있어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호치바이 정리에 저 U를 써야 되는 거고요. 왜 되죠? 찾으실 수 있어요? H 형태? 정체. 저 U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적분해 보고 싶은데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 D를 파셜 D랑 파셜 D바로 쪼개 쓴다라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소수를 써야 돼요. 이렇게 보려면. 저 라이팅이 너무 별로인 건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파셜 D 바 빼기 파셜 D 이렇게 뺀 거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요. 그거에다가 U를 한번 먹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U는 선언이 돼 있죠. 호치바이 정리로부터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D가 파셜 D 더하기 파셜 D 바로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DH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DH를 써보면 그러면 형식이 2분의 1을 그냥 앞으로 뺄게요. 2분의 1 왜 붙였는지 이제 바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태가 D를 파셜 D 더하기 파셜 D 바 이렇게 적히고 형식이 D 바 빼기 D에다가 U를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따라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D 스퀘어는 빵인 거 알죠? 얘는 0이죠? 그러면 이 D 스퀘어를 그 풀어가지고 쓰면 파셜 D랑 파셜 D 바 기준으로 풀었으면 이거는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거랑 전달될까요? 이게 0인 거랑 그리고 모두 0이어야 되냐면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가 0인 거랑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하는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타입들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그 타입 두 개 매치해서 0인 거. 전달되나요? 이거 매치해서 0인 거. 이거 매치해서 0인 거. 그리고 얘가 0에 대해 비교하면 요 타입도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커밋하면 사인이 바뀌는 거죠. 이것까지가 다 0이라는 것까지가 시사가 되어져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전달될까요? 논리적으로? 이렇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퀄로 써보시면 혹시 형식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 죽고 요렇게 되는 거 죽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DD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금 살아남는 게 요렇게랑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랑 요렇게가 지금 살아남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지금 생기는 게 정확하게 그 뒤에 그 지금 이제 요 형식이 돼가지고 0 되는 거 혹시 보이세요? 눈에? 이렇게 0으로 죽어요. 지금 얘를 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증명. 그래서 찾아낸 거죠. 이렇게 하면 스무드 디퍼런셜 원법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저 호치바이 정리가 저 푸아송 이퀘이션을 푸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뭐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디퍼런셜 원폼을 그러니까 D를 취해가지고 그 벌피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형식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컴플렉시파이를 해가지고서만 볼 수 있는 이펙트예요. 증명 재밌죠? 어떻게 하는지?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코멘트. 바로 혹시 이해 안 가시면 해주세요. 화면 공유를 끌게요. 어떻게 끄냐? 화면 공유를 어떻게 끌까요? 제가 이런 게 아직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 됐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왜 복소수화를 해야만 저렇게 찾아질 수 있는지가 먼저 든 뭐 질문이긴 합니다.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정말 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R 코에피션트에서도 되는 팩트이기 때문이요. 전화기구나. 고쳤네. 네, 혹시 또 다른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복소수화했기 때문에 형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김 선생님. 저거 마지막에 써주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마지막 부분 놓쳐가지고 DH 써주면은 그게 벌휘가 된다 한다면 는 0까지 써주셨는데 그는 0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캐치를 못했었어. 아, 왔다 갔다가 이게 더 이그지스팅 쓰면 되나? 이쪽을 이제 보시면 제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H를 요걸로 선언하고요. H 요걸로 선언하고 지금 얘를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셜 D, 파셜 D 죽고요.
파셜 D바, 파셜 D바 죽죠? 그럼 뭐가 거기서 남냐면 파셜 D, 파셜 D바, 그리고 여기 지금 백이고, 백이 파셜 그 D바, 파셜 D. 요렇게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 형식을 잘못했어요. 0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이제 그 이거 설명 잘못한 겁니다. 0 아니에요. 그 어떻게 지우냐? 저 마이너스니까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니까 맨 오른쪽에 그런 바뀌어가지고 네. 벌피가 B가 된다. 마이너스니까 바뀌고 이게 그래서 2배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2분의 1을 죽이고요. 2분의 1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벌피가 돼요. 죄송해요. 제가 0인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오류. 이렇게. 지금 화면을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호치바일 정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지금 디퍼런셜 투폼이 그 이제 이그젝트가 되는 거에는 뭐의 그냥 결과냐면 호치바일 정리의 사실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PD를 풀어야 돼요. 이런 U가 있어야지 이 U가 사실 유니크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정보량은 푸아송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가 실제로 정보량이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외미분을 취하는 걸로 이제 뭐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로 가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라플라시아는 되게 뭔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라플라시아를 좀 생각을 해보려니까 뭐 호치스타 막 연산 막 이런 게 나오고 해서 왜 저게 지금도 또 나오는 거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라는 게 좀 길을 좀 잃는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왜 여기든 저게 또 있는 거고 어떤 그 외미분 연산과 저 라플라시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 중에 하나예요. 호치 컨젝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해보셔야 되고 한번 해보시길 원하는데 이게 사실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부한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디퍼런셜 폼을 보는 것은요. 이제 정체를 놓치셨겠지만 적분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적분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분을 기준으로 다루려니까 디퍼런셜 폼을 기준으로 다룬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들어온 거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원폼 다룰 때 이그젝트 이퀘이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정보량을 그 방정식으로 돌리고자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얘들아 이거 화면 공유만 지금 되면 되게 그냥 빨리 써줄 수 있는데 호치 정리 자체를.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호치 스타를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보려고 하냐면 이 정보를 적분에 대한 정보 대신에 그 라플라시안의 커널을 보는 거가 사실은 등가여서 그래요. 이 호치 디어럼. 그래서 호치 디어 그 이제 서브 스타디 해보시기 좋은 게 지금 이제 디퍼런셜 원폼, 디퍼런셜 투폼, 클로즈드에서 S2나 토로스에서 이제 이해가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정체가 뭔지. 그래서 적어도 H2를 우리가 안 보는 이유는 호치바일 디어럼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개런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에서는 H2를 안 봐요. H1까지만 봐요. H2는 언제나 유니버설하게 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복소수로 바꿨을 때. 지금 이제 그리고 호치 정리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라플라시안의 커널을 보는데, 라플라시안이 취하는 대상이 제로폼이 아니에요. 원폼도 되고, 투폼도 되고, 쓰리폼도 되고, n폼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PD로 정보를 바꿔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그거를 보는지 전제를 명확하게 하면 괜찮아서 어떤 거 검색해 보시면 괜찮겠냐면, 호치 정리. 그리고 GPT 레벨에서 호치 정리를 적용해서 드라운 코모로지랑 하모닉 폼의 커널이랑 구체적으로 비교해달라. 그러면 호치 스타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서브스타에 되면 되냐면 서피스 인테그랄 계산부터 그냥 일단 단순히. 그래서 서피스 인테그랄 계산을 이해하신 다음에 벡터 필드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퍼런셜 투폼의 적분으로 해서 환원해가지고 보는 거를 예시 레벨에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퍼런셜 투폼이 언제나 사실 이그젝트 투폼이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호치 정리만 이제 호치 바이티어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거는 알아듣겠죠? 그건 그거고 이걸 이제 호치 티어럼을 이용해 가지고 왜 우리가 라플라시안의 커널을 보는 거랑 호몰로지를 보는 거가 같은 정보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결국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예시당초. 이제 그런 층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어진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디퍼런셜 투폼을 보는 이게 왜 클로즈드가 되는지까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괜찮죠? 전달이 되고 근데 사실 이그젝트가 되는 게 딥 리절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치바일 정리의 저 증명을 보시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만약에 수학과 대학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길 권해요. 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증명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테크닉이거든요. 일단 위크 솔루션을 찾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레귤러리티를 올려가지고 스트롱 솔루션을 원래 우리가 아는 클래시컬 솔루션이 되느냐.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마무리할게요. 그, 지난번에 디스코드에서 김수민 선생님 코멘트에서 그 n-1 폼에서 n 폼으로 가는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온트 펑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로컬하게는 이미 그 n 폼이 이그젝트 폼이란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저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컴팩트 매니폴드인 글로벌한 것에서도 이그젝트여서 이제 중요한 건가요? 그거는 한 가지 임플리케이션이고요. 한 가지 임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는 말이 빙빙 도는 거긴 한데 저 실제로 저 호치 티어럼을 보신 다음에 저 지금 호치발 정리를 보면 와닿는 어떤 결들은 이제 있으실 텐데 그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드럼 코몰로지가 사실 이제 재주는 것은 위상적인 불변량을 적분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 자체가. 그런데 이면에 있는 건 결국에는 미분 형식에 대한 스토크스 티어럼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분 형식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적분 영역을 바꾸면서 보는 게 이게 호몰로지예요.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을 가지고 위상적인 불변량을 본다라고 하는 드럼 코몰로지. 그리고 스토크스 티어럼 입장에서 적분 영역을 입장으로 관점을 바꾸는 게 호몰로지.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PD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호치 디어럼 그리고 호치바이 디어럼 같은 정보라는 거예요. 사실 전부 다. 그래서 PD를 푸는 정보, 적분의 미분 형식을 가지고 보는 정보, 적분 영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걸 심플렉스로 바꿔가지고 보는 위상적인 정보,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상세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코몰로지가 드럼 코몰로지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대수적으로 호환이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쉽 코몰로지를 어떻게 환원이 되어지는 그 얘기를 보기 위해서 가우스 보넷이 그게 가장 원형이거든요. 지금 보는 어떤 탄젠트 번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은 서피스 인테그랄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우리 목적은 이것들을 대수적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그리고 그 거기서 어떻게 복소수가 기여할 것이냐. 이거가 지금 이 스터디에서는 목적에 가깝다는 것이죠. 다른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요. 미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좀 더 PD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드가 대수적으로 당연히 갈 수 있고 하지만 전달됐죠? 안 됐으면 또 안 된 대로 알려주시고요. 함의는 너무 깊고요. 그래서 몇 마디로 말할 그게 없고 가령 지금 채널에서 그 단톡방에 이제 이번에 졸업하신다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유재원 예비 박사님의 경우는 이 호치 티어럼을 논 컴팩트 칼라비아우 매니폴드에서 확장한 것으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웍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일단 지금 이제 보는 세팅에서 이 컴팩트에서 이거 왜 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근데 논컴팩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컴팩트가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지. 그래서 근데 그냥 그거 풀면 지금 적분 이런 거 다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선이 아니라 뭔가 타당한 선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수리 물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웍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프로그레스를 만들면 이제 그 약간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호치 티어럼이라고 하는. 근데 결국 지금 코몰로지라고 보는 것 자체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코몰로지 이 시간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 CP2로 인베딩을 할 때 사실 이 글로벌 섹션을 가지고 하는 이 고다이라 인베딩의 정체가 사실 제로 번째 코몰로지를 보는 데이터라서 그렇다.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건데 오히려 그거는 별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요.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원 폼, 투 폼 이런 것들 그냥 티디어스하게 그냥 연습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원한다. 서피스 인테그랄 아직 많이들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다 벡터 필드 라인 인테그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들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코멘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그 복소수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좀 많이 없었어서 그 파셜 디바 이런 것들도 그냥 파셜에 지바로 하는 건가? 약간 그런 노테이션이나 이런 데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일단은 서피스 인테그랄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하시면서 리얼 세팅에서 그 다음에 이거 복소수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지? 예스투나 트러스에서. 다 등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대수적인 정보로 가는데 그렇게 해야지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CPU만 해도 이미 그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위험해 선생님. 저도 방금 김나우 선생님이랑 똑같은 점수로 그 D, DZ 또 D, DZ 바 그거 진짜 모르겠거든요. 안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서페이스 인테그럴 그 XY 버전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여튼 해보면 더 느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그 DZ, DZ 바 그걸로 이제 환원하고 또 연습해보겠다.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해보시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뭐 재미를 보는 영역이 있더라. 제 생각에 딱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번부터 브랜치컨 연습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사실 오버C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 작업 자체가. 그래서 그래야지 그 이펙트를 볼 수 있다. 그것도 나중에 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오늘 얘기에서는 그게 적합하진 않다고 봤고, 그리고 오늘 얘기는 약간 지금 적분 계산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포인트가 있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연습들이 당분간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즉 부전생이 그러면 좀 재미가 없나요? 어떤가요? 솔직히. 일단 방향성은 좀 잡힌 것 같아서 좀 한동안 계산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하나 명확하게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막히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S2나 토러스에서 가우스 보넷을 계산하라까지가 제가 보통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 계산 레시피가 있어요. 가우시안 커베이지 계산 레시피가 있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배운 분들은 뭐 섹셔널 커베이지 이런 거 아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 정확하게는 이걸 다 복소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S2나 토러스에서 가우스본에서 계산해 보신 분들은 사실은 앵글러 파라미터 잡고 가셨을 거예요. 그거 말고 복소수로.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라인 번들의 앰플 라인 번들 가지고 CP2로 인베딩 할 거거든요. 나중에 다 가우스 보넷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우스 보넷을 리얼 기준으로 계산을 끝낸다면 그럼 서피스 인테그럴입니다, 실제 정체가. 서피스 인테그럴 일단 그걸 하신 다음에 이거 복소수로 어떻게 바꿈? 그렇게. 그러면 이게 그 속지나 수학적으로 더 들어가실 분들은 뭐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 리치 커베이처랑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리치 커베이처가 디퍼런셜 투 폼으로 적혀요. 켈러 세팅에서는 컴팩트 리만 서페이스는 다운데다 켈러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면 조금 프로그레스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다 구체적으로 컴플렉스로 바꿔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우스 원의 정리를 복소수에서 확인하는 쪽에서 서피스 인테그럴 가서 계산하실 때 어떤 거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관점. 근데 실제 대쇼잉 데이터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라인 번들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인 번들 혹은 디바이저를 가지고 어떤 대쇼로 환원하는 그 중간 과정의 미적 분학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좀 어떤 그런 나이브한 선의 얘기들만 좀 드립니다. 일단 오늘 레코딩에서 줄게요.